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콜콜콜을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약간 쉬고 있죠. 어제 좀 강하게 상승해왔던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00 라인이 되게 중요한 변곡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50과 2300의 중간 라인에 딱 걸려있는 게 2500포인트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레벨 단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에 대한 우호적인 완화 정책들이 나와야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냐라는 것들은 저가 공략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진바닥과 가바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는 외바닥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야 된다. 이 수급 들어오는 것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줘야 이 라인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텀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올 지금 현재까지 마이너스 한 15조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그 자리를 연기군과 기관이 방어하고 있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올 거냐라는 것들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하반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15조 16 정도 매도세가 2분기 넘어서 6월 넘어가면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비중 축소 구간이었다면 비중을 확대하는 구간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하반기를 보고 있고요. 미국도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의 영향을 살짝 받고 지금 쉬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외국의 수급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하는 게 가장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가는 이제 수출 민감주라고 해요. 그다음에 내수주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민감주들이 시세를 못 내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업종이라면 그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수 소진돼 있는 유틸리티, 그다음에 놀자주 이런 관련주들이 강하게 시장을 지탱하고 있어요. 또한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 상법 개정에 대한 보험, 금융, 증권 이 섹터가 당분간은 실적 베이스를 깔아줬기 때문에 이쪽을 보는 게 항상 더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자산의 배분에 대해서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특히 금, 그다음에 이제 코인, 이제 비트코인 쪽도 올해는 어느 정도의 배분을 할 수 있는 소액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추적거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산의 배분이 지금 일어나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온리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도 보고 중국도 보고 그다음에 인도, 베트남 이런 ETF를 잘 활용하는 전략이 우리에게 앞으로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키워드는 자산의 배분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자산의 배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군의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하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비중 자체가 높이는 그 비중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 7조에 대한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는 매수 권역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연기금의 매수가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타점을 봐서 간다면 올해는 시장이 나쁘진 않아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데 이 변동성이 세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흔들리는데요. 결국은 스트롱바이 꼭 지구하는 전략을 썼으면 좋겠고요. 특히 코스닥 변동성은 종목당 한 50% 조정이 들어오고요. 이제 거래소는 통계를 봤을 때 30% 조정이 들어와요. 예전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 조정이 있고 거래소 같은 건 15% 조정이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요즘은 코스피 30% 빠지고 코스닥은 50%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이 변동성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고요. 흔들림 없이 스탠스 자체가 상방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밀리면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다음 포인트는 2450에서 2400포인트가 나온다고 물량을 늘리는 전략이고 그다음 2500포인트로 넘어갈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냐 이 포인트를 잡고 추세 매매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시장입니다. 시장은 되게 우호적이에요. 우리한테는 뭐 관세 영향 다 받아들였고요. 대내적인 영향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호재를 기다리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관세에 대한 영향이 시장을 냉랭하게 만들었지만 지금 우호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어제 간밤에 미국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다음 민감주들이죠. 그 종목들이 강하게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뉴스거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바이앤 홀딩하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챔 콜콜콜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유튜브 참여 방법과 전화 상담 참여 방법이 있어요. 전화번호는 3153-264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 상담은 수소대 상담 다 아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분석, 비교 분석을 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종목 상담을 하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저는 그 하이브고요.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4만 3천 원에 11%거든요. 아, 그래요? 하이브 샀을 때 우리가 이제 하이브라고 하면 어떤 관련 업종인지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이브는 네. 어떤 관련주예요? 엔터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엔터에다가 네, 이게 뭐 질문에 좀 적어야 될지 몰라도 네, 관세 저는 좀 자유롭고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네, 그 중국 쪽에 그 한알령 해제. 한알령도 있고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네. 중국 쪽에 뭐 미국도 가깝지만 중국 네. 쪽에 좀 우호적인 정당이 되면 시진핑이가 화해를 하고 한알령이 해제되면 예전 가격이 한 뭐 4, 50은 안 돼도 그래도 한 30까지는 제가 바라보고 들어갔는데 좀 떨어지는데 추가 매수 어떨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할 얘기를 우리 시청자님이 다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도 TV 나와서 설명해주면 되겠다. 그죠? 맞죠? 전략 똑같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관세를 사람한테 막일 수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반사이익이 돼요. 근데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가가 15만 원부터 이 종목은 얼마까지 올랐는지 한번 잘 보시면 바닥 15만 7천 원부터 얼마까지 올랐나 봐봐요. 여기 28만 원.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좀 많이 올랐죠. 예, 우리가 산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왔고 올라간 가격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가격 이론은 수요와 공급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 베이스 이쪽보다는 인기도에 따라서 주가가 가격이 매겨져요. 미국 시장은 펀드멘탈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단기 농사를 짓다면 미국은 장기 농사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위치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은 꼭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이라 그래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고점 대비 조정이 좀 들어왔잖아요. 가격이 좀 밀렸죠. 첫 번째 조정. 네. 그다음에 2달 정도 고점에서 이제 밀려가지고 내려왔죠. 그러면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이 다 끝난 자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를 보고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시청자님께서 얘기했던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이라면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죠. 예. 그럼 하시면 되죠. 우리 근데 시청자님 이제 자신을 믿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하고 시청자님 생각하고 같으니 모든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할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내가 좀 끌고 갈 거라면.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한번 보는 거예요. 30만 원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30만 원은 높은 가격이에요, 낮은 가격이에요? 딱 한번 보세요. 그때 여기? 높은 가격은 아니고 예전에 여기 딱 그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어때요? 거의 요 가격의 바닥 라인의 중간값이죠. 거의 중간에 여기는 변곡 라인이에요. 모든 가격의 중간은 사람들이 심리를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마트에서 막 1,000원짜리가 안 팔리면 990원에 팔리고 990원에 안 팔린다? 그럼 1+1을 줘요. 그럼 사람들이 사거든요. 이게 가격 심리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마케팅 기법에서 많이 쓰는 그런 가격 정책이라고 그래요. 주가도 똑같아요. 가격이 50%에 바닥에서 50% 올라왔다, 위에서 50% 떨어졌다. 그러면 항상 거기가 변곡 라인이 나와요. 그 가격이 30만 원이에요. 그럼 30만 원 가기 위해서 아까 일련의 그 시청자님 얘기했던 내용들 있죠. 이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으니 지금 가격은 한 번 더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포인트를 잡을 때는 또 똑같아요. 여기가 저점이죠. 그다음 여기는 고점이죠. 여기가 딱 어디 중간값에서 꼬리 들어온 거 보이세요? 여기 또 꼬리 깍 들어왔죠, 여기. 그죠? 여기 딱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중간에서 꼬리 들어왔던 건 뭘 의미해요? 중간에 꼬리 올렸어. 요 밑에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다. 그 모멘텀이 있다. 싼 게 이 50%가 내려오면 중간에 딱 내려오면 누군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더 갈 수 있으니 지금 추가 매수 끌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내가 지금 생각한 내용들이 있죠. 지금 시청자님이 생각하신
네. 지금 이유 그다음에 포인트를 생각하셨는데 이게 이제 내 자신이 좀 못 믿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있죠. 아니 못 믿는 건 아니고 저는 네. 추가 매수하려고 그러는 네, 거예요. 그 추가 매수를 언제든- 내가 딱 내 자신을 믿으면 바로 해버리세요. 지금 아. 시청자님이 말한 내용과 제가 말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면 네, 그냥 네.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리고 6월달에 또 BTS 멤버 한 명이 또 제대하니까 아직 완성체가 안 돼갖고.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를 네. 좀 근데 단기로 볼 종목은 아니에요. 좀 농론으로 해서. 예, 가야 돼요. 전 좀 아니 장기로 갈 겁니다. 예, 그러면 가을까지. 추가 매수 AP. 해버리세요. 내가 네. 이제 내가 결심했고 내가 맞았든 틀렸든 아무도 몰라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는 예측이지 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할 수 네. 있냐 할 수 없냐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꼭 하세요. 다음에 꼭 떨어지더라도 꼭 내가 생각했던 거 가지고 실행을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 주식 오래 할 수 있어요. 떨어지는 것도 그럼 거기 지금 네, 매수할 자리라는 말씀이죠? 맞아요, 지금은? 네. 전문가 우리 멘토님 보셔도.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고하십시오. 매수해서 조금 네. 조금씩 가죠. 근데 봐봐요. 하나 또 팁 네. 드리자면 지금 네.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죠. 그렇죠. 내가 10%를 살라 그래 비중을. 예. 그럼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시장을 확인한 다음에 사라는 얘기죠. 아니요. 그- 마이너스 될 때마다 사는 거예요. 이 종목. 아, 10%면 조금 10일 동안 살 수 모아가라고요? 있잖아요. 하루에 네. 1%씩 타점을 늘려가면서 이거 지금 시장이 좋을 때는 한 네. 번에 사도 수익을 낼 확률이 많이 있지만 시장의 네. 변동성이 셀 때는 1%씩 10일 동안 계속 떨어질 때마다 1%씩 조금씩 사세요. 어차피 아. 모아갈 거니까. 그만큼 네. 이제 타점 잡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네. 이제 조금 내가 10%를 생각하면 빠지는 날만 1%씩 모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아, 이렇게 전략을 짜야 돼요. 알겠죠? 예. 예. 꼭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가을까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만. 가을에 우리 시청자님이 돈을 얼마 버냐고 물어보는 거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 그 목표가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목표가 오면 팔면 돼요. 그 시기는 목표가 얼마지?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30 정도 얘기하시죠. 28, 29, 요거 30 라인이에요. 아, 여기까지는 좀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세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네. 되게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는 이제 아. 기술적 분석할 때 원형 바닥이 컵형이라 그래요. 이거 보면 네. 원형 바닥이죠, 이렇게. 예. 여기 원형 바닥 있고 뭐 있어요? 여기 컵잔 있죠, 이렇게. 예. 예.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커피잔. 다시. 자, 예. 이렇게 커피잔이죠. 커피 한 잔 네. 먹고 쉬어가는 봉오리예요. 손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네. 자리는 원형 바닥 잡고 커피 한 잔 먹는 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차 위쪽으로 상승할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아,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 뭐 조금씩 네, 모아가라는 그렇게 한번 대응해 얘기죠.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난티요. 아난티 사셨어요? 네. 아난티가 20%가 한 7, 8년 돼가요. 옛날에 그 대복주로 엮여가지고 사셨구나. 예, 예. 그때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엄청났죠. 그 철도 관련 예. 막 연결해갖고 막 여기 예, 예. 그때 요때 아난티 가지고 눈물 흘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2017년 요때예요. 예. 그죠? 예. 그 회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정확히 매수가 비중은 다시 한 번만. 12,500원이요. 아 그래요? 비중은? 30%요, 넘어. 30% 넘으세요? 아까워서 네. 못 팔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네. 하고요. 혹시 여유는 되세요?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유는 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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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요? 예, 장기적으로 가야죠. 그러면 조금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자리 라인을 잡아두면 이 자리가 지금 얼마냐? 사도 돼요? 6,200원 정도 오잖아요? 예. 그럼 한번 추가 매수 해놓고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리고 아난티라는 얼마에 거는 아난티라는 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관광 네. 관련주예요. 다 아시겠지만 리조트도 갖고 있고 뭐 골프장도 갖고 네, 있고 네. 이런 내저 이런 관광 관련주인데 사람들의 인식에는 아난티는 관광으로 보지 않고 대북주라고 엮여 있어요. 예, 대북. 대북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막 상한가 가고 이런 종목이에요. 예, 근데 예. 트럼프 집권이 이제 2기 집권을 가면서 이제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예. 또 다시 테마로 이룰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예. 아난티라는 회사는 구조적으로 그 실적도 잘 나고 그다음에 이제 예. 내저 관광 쪽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를 잡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못 가는 예. 이유는 대북 때문에. 그게 예. 이제 올해는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올해는 가격 올까요? 그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예. 8,000원, 8,700원짜리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여기 넘어가면 위로 확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대북 관련주는 지금 최근에 아난티뿐만 아니라 현대 엘리베이, 그다음에 신원, 네.
그다음에 일신석재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여요. 그건 뭐냐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대북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과 또 만난다는 또 얘기가 나오면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정책 테마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는 잘 팔아야 돼요. 이 바이든 때는 이 종목 자체가 안 움직였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2기 집권되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와요. 대북 관련주 전체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번 포인트를 잡고 잘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제 9,000원 라인이에요. 여기까지는 한번 움직일 수 있고요. 여기 넘어가면 강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 지금 살짝 떨어졌을 때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실적 베이스가 잡혀주기 때문에 굳이 다른 그 조그만 종목보다는 늘려도 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늘려서 이번엔 잘 판다 생각하고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500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알겠죠? 전화 드려요? 예, 전화 줘야죠. 그래야 전화 상담해서 8,500원 오면 이제 대응해야죠. 얼른 전화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경제 주챔 콜콜로 전화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유한나는 11만 8천 원에 10%. 아, 그래요? 네.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얘를 더 가져가야 될지, 네, 아니면 팔아야 될지, 그죠? 13만 8천 원까지 갔었는데 안 팔고 있었거든요. 아, 그럼 더 사면 어떨까요? 진짜요? 그럼 가짜인가요? 아,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봐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되게 좋아요. 유한양의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주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이 빅파마 기업들이 있어요. 유한양의 네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종근당, 그 한미약품 이런 게 이제 빅파마라고 하죠. 셀트리온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성향을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네. 유한양의 모멘텀이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적정 주가가 높냐 낮냐 이거보다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이게 더 잘 맞아요. 그게 위치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패턴이라 그래요. 이런 대형주의 패턴은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 일자 타점을 잡는 게 고점 라인이에요. 이 고점에서 얼마만큼 빠졌고 얼마만큼 시간을 조정을 줬냐 이걸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삼각형으로 움직여요. 크게 상승하게 되면 하락 라인이 나오게 되고요. 크게 상승하면 하락 라인이 나오고 그다음 뭐가 나오냐 행보가 나와요. 이 행복을 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시간을 보면 되게 많이 올라왔죠. 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6만 원부터 시작해서 16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조정이라는 그 가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이 있고 다시 레벨업이 돼요. 레벨될 수 있는 이유에 가장 중요한 건 밑에 이제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추세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움직이는 힘은 이게 돈이라 그래요. 이 돈은 이 거래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만큼 거래가 되게 강하게 잡혀 있죠. 여기 밑에 보면. 그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빠졌죠. 고점 대비 쫙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빠졌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거래를 지금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매집이라 그래요. 이건 매집은 기관이 됐든 외공이 됐든 누군가 한 주체가 강하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롤링이에요. 이게 이제 순환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고 거래가 죽여서 다시 거래가 들어오면 얘는 다시 쌍봉을 만들어 가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이 이유는 이제 로직이 들어가 있어요. 실적 베이스, 업황 베이스는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클을 돌리는 순환매가 돌아가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다음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로 매수하셔서 14만 원 이상에 팔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네. 그다음에 올해는 팁 하나 드리자면 종목을 샀다 팔다 하면 안 돼요. 올해 수익 안 나요. 무조건 끌고 가야 돼요. 올해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시장이 급락 나오고 급등하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올해는 저가에 매수를 해서 시간을 주고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니 이런 대형주의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사놓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 14만 원 드릴게요. 그때까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웹젠이고요. 웹젠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9,000원이고 네. 비중은 28%입니다. 추가 매수 할 수 있으세요?
가능은 하고요. 네. 그럼 추가 매수 하세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네. 작년에 신작이 나오다가 취소가 네. 되고, 네. 그리고 소송 때문에 네. 169호인가 부담금도 생기고 뭐 이런 네.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주가에 미리 반영됐잖아, 다. 예, 예. 안 좋은 게 다 반영됐잖아요. 그래서 예.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 예. 들어보셨어요? 예, 예, 알죠. 너무 안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예. 바닥이라 그래요. 이제 바닥 가격이고, 예. 그다음에 턴어라운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모든 게 안 좋은 게 반영됐다 안 됐다 이걸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 게임주는 중국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예. 이 종목은 잘 보세요. 재밌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이거 한번 이렇게 봐봐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뭔가 이렇게 비슷하지 않아요? 예, 예. 장기적으로 보면 반복되는데. 똑같지 않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 어때요? 패턴이 어때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예, 비슷하죠. 비슷하지 않으세요? 예, 그럼 예. 지금이 어때요? 지금 사는 자리잖아요. 지금이 살 수 있는 자리고, 그죠? 여기에서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오고, 그럼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작년에도 원래 이제 추가 네. 매수를 해서 가격을 낮춘 거거든요. 이제 네네네. 그런 장기적인 차트를 보고 네,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의미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건데 예.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길어지고 악재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악재가 발생돼서 2만 원까지는 요 라인, 그러니까 11,000원에서 이 패턴이 자체가 11,000원에서 단기 2만 원까지 올라오는 자리예요. 또 떨어지면 다시 2만 원까지 올라와요. 그럼 여기서 팔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시청자의 사진 가격은 타점을 잡기가 좀 안 맞는 타점의 가격이었었어요. 예, 그죠? 거기서 이제 흘러내려왔잖아요. 여기 보면 역배열로 예. 배우면서 이 추세가 바뀐 자리예요. 추세는 우리가 볼 때 61선이고, 이렇게 61선 한번 쳐볼게요, 제가. 61선 이렇게. 예. 61선이라 그래요. 이게 예. 이제 추세가 꺾인 자리고, 그 다음에 이 급등했을 때 있었죠, 여기. 각이 예. 셌어요, 안 깼어요, 여기? 여기 보면, 여기 15,000원부터 해갖고 2만 원에 강하게 급등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 예. 각이 세요, 안 세요? 세죠, 여기. 예, 셌죠. 세죠. 그러면 여기는 중요한 건 뭐냐면 5일선이 깨지면 바로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예, 이 5일선이에요. 이 급등주 각이 얼마나 세냐? 이게 90도 각이냐, 45도 각이냐, 60도 각이냐 이 차에 따라서 이 주가가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래서 예. 급하게 올라간 각도는 여기서 이제 유지가 안 되면 그냥 밀려요. 그게 5일선이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때 샀었으면 수익을 났었을 거잖아요. 예, 예. 요 가격 아니에요? 요 가격에서 작년 8월 정도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8월 달에 이제 올라갔다가 9월 달에 좀 조정받을 때 오히려 들어갔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추세 자체가 꺾여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었던 건데 지금 예. 타점은 되게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예, 만약에 여기서 꺾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절이라는 것들 아시죠? 예, 예.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61선이 꺾여서 내려온다 그러면 최소 못해도 6개월 정도 조정을 줘요. 61선이 예. 깨졌다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을 주거든요. 이게 보편적으로 거기다 보면 고점에서 61선이 깨진 자리는 그 6개월 정도 후에 주가가 반응을 해요. 이게 보면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4월이잖아요. 깨진 예. 시점을 보면 지금 6개월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리바운딩이 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되게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예, 좀 비중이 있다 보니까 많이는 못하고 일부라도 좀 해야겠네요. 계좌를 그러면 달리해가지고 이제 이럴 땐 하겠네요. 어떻게 트레이딩 하냐면 예. 비중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중이 많아서 추가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비중을 실었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변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계좌 있죠. 예, 예. 다른 계좌 맞아서 단가를 그냥 거기 13,000원 비중을 내가 여기서 섞을 비중이 10%라면 다른 계좌로 매수가를 13,000원짜리 10%를 사세요. 예, 예. 그러면 견디기 좋을 거예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올라오잖아요. 빵 올라오면 이쪽 종목을 정리해도 돼요. 이렇게 예. 밸런스를 맞춰가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기간은 좀 반등하는데 좀 기간 오래 걸리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하는 질문이 예. 기간을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빨리 돈 벌고 싶죠. 아무래도 해보고 싶죠. 그죠. 세상은 이치는 똑같아요. 빨리 돈 벌면 빨리 빠져요.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 시간이 빨리 갈 거라면 이 종목 사면 안 돼요. 지금 가면 정치 테마해야 돼요. 그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논하기는 종목이 안 맞아요.
시간을 놀라려면 지금 막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의 소요를 벌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빠른 걸 원한다면 이전 종목은 안 맞고 내가 그래도 빠른 건 못해. 그러면 나는 저점 매수해서 끌고 갈 거야. 그럼 이 종목이 맞아요. 예, 그리고 요거는 시간을 논할 종목은 아니에요. 해야겠네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 가격은 예, 1차 목표가 16,000원이에요. 아, 예. 이 중간가까지 무조건 리바운딩이 들어왔다가 밀려요. 그때 파시면 돼요. 예. 알겠죠? 예, 제가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현대모백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530원에 1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잘 몰랐었는데, 요게 네. 뭐 방송에도 잘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우연히, 현대 계열이기도 하고, 네. 또 모멘텀이랄까, 요즘에 이게- AI 뭐, 워낙 네. 그렇게 하니까. 현대 근데- 모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스몰캡이에요. 물류, 로봇 이런 관련주예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왜 그렇더라고요. 그러냐면, 네, 맞아요. 모르는 종목. 이런 게 이제 진주 같은 종목이죠. 지금 제가 네. 또 상담해드리면 제가 개인 채널에도 이 종목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 스몰캡이다. 이거는 이게 물류, 네. 그다음에 로봇 쪽에 현대 계열사로 물류창고도 막 운영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자동화 이쪽에 네, 이제 네. 일각에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네. 많이 몰라요. 많이 네, 네. 모른다는 거는 이제 사람이 많이 알면 소문난 잔치는 먹을 거 없잖아요. 네. 그렇지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은 수익을 못 나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네. 스몰캡이라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5천억이에요. 5천억이면 네. 기관들이 거의 안 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기관들이 외국인들 많이 들어가죠. 네.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요? 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서영주는 잘 안 개인은 살거든요. 팔고. 네, 맞아요. 이런 게 스몰캡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페이크라 그래요, 페이크. 최근에 보면 여기 4천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급락에 나왔었죠. 여기 쫙 밀렸죠. 네. 이런 거는 겁나죠. 내가 여기 샀다면 이만큼 빠지면 겁날까요? 네네. 안 겁날까요? 네. 글쎄, 저는 네. 일단 이 종목을 단기로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여윳돈 가지고 그냥 좀 모두 들까 하고 들어왔는데 네. 생각보다 단기에 수익이 좀 네. 뭐 20% 이상 확 나니까 네. 이거를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수익에 상관없이 그냥 쭉 들고 가야 되나? 그게 좀 고민이어가지고. 혹시 스몰캡 아세요? 네네. 이 스몰캡이라는 건 뭐예요? 시총이 작은데 괜찮은 작은데? 종목. 이제 커질 수 있는 것들. 네네네. 작은데 커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성장하는 기업들. 네. 이게 이제 1년에 몇 개가 나와요. 이건 이제 기관 네. 작업들이, 기관들이 그 스몰캡 종목에 매수를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네. 작년에 보면 재룡전기 혹시 아세요? 네네. 들어봤죠? 이게 이제 작년에 네. 스몰텍 10배거 했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좀 튀어놨죠. 여기 1,000원, 10,000원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네. 이거 봐봐요. 여기 1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기관 작품이에요. 네. 이런 걸 스몰캡이에요. 지금도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되죠. 이런 종목들은 네. 시가총액 거의 1조 만들고 떨어져요. 이게 이제 스몰캡이고 10배거 종목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네. 이런 게 이제 중소기업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네. 실적 베이스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안 알려 있고 모멘텀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제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나는 좀 우리나라 시장을 믿지 않고 난 수익 나면 챙겨오겠다 그럼 파는 자리고 근데 네. 나는 이게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매물이라 네네. 그래요. 어차피 네네. 여기는 내가 이 매물을 이겨내고 좀 더 들고 가버리다라고 하면 이제 네네.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럼 이제 네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네. 내가 선택했던 아까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야. 그럼 내 자신을 믿고 끌고 가고요. 네. 내가 이거 갖고 가기엔 좀 수익 나는 걸 빨리 챙기고 싶어라고 하면 파는 자리예요. 네.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지에서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 비중이라면 비중이 뭐 큰 네. 거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기업을 찾았고 내 나름대로도 이 재무적인 분석도 했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이 회사 좋아요. 실적 좋아요. 네. 꾸준하게 실적도 성장을 하는 좋고. 기업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 로봇, 물류 이쪽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로봇은 이슈가 될 수 있을 거고 물류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러면 이 자리를 뛰어넘으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있겠구나. 그다음에 수급을 보니까 또 외국인이 들어오네. 기관들이 사네. 네. 이런 것들은 네. 이슈가 있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한번 자신을 믿고 한번 끌고 가는 것도 하나가 좋고요. 네. 근데 뭐 내가 만약에 끌고 가는 게 더 돼요 그러면 요 자리에 팔아야 돼요. 어느 자리냐면 네. 5,000원 라인 있죠 여기.
5,000원쯤에요? 네, 여기가 이제 매물이에요.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이 흔히 물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 오면 팔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자리 오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좀 가져가서 5,000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위로 많이 열려 있어요. 다음은 6,000원이에요. 5,000원, 6,000원까지 끌고 간다 해서 가져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많이 사면 안 돼요.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많이 사면. 더 이상 안 살 거. 네, 많이 사지 마세요. 유통 물량이 작아가지고 거래량 자체가 얘는 조그만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사이즈라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호가 배열이라 그래요. 여기 호가 보이죠? 네. 여기 보면 2,000주, 100주, 900주 막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뭐 1,000주, 200주. 약해요. 호가가 약하잖아요. 예. 호가가 약하면 이 평균을 보는 거예요. 평균을 봤을 때는 이 종목 내가 한 번에 팔 수 있는 물량이 몇 개자? 몇 주지? 5,000주 이상 사면 안 돼요. 이걸 사이즈라 그래. 이 종목의 사이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조절할 때는 이쪽 사이즈를 보면서 우리가 평균 비중을 봤을 때 한 번에 팔 수 있는 비중이 얼마까? 그다음에 몇 주를 사야지라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이거 누가 이렇게 장난치네요, 지금은. 오늘 좀 이따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렇게 한번 끌고 가고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5,000원 넘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5,000원 넘어가면 꼭 전화 주세요. 그때 한번 컨설팅 다시 한번 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홀딩.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죠. 오프라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뵙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멘탈 코칭이라고 얘기해요. 주식 심리. 이거를 이제 노하우라고 해요. 그동안 시장에 녹아 있으면서 많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지금 해왔던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체계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팩트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니까요. 시간 장소 잘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는 이제 부평, 일요일은 대구로 가요. 시간 장소 잘 보시고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올해는 시장에 좀 집중하는 게 좋고요. 매번 말씀드렸겠지만 올해는 업사이클의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바람에 흔들리지 말고요. 물량을 늘어간다는 생각하고 힘을 강하고 바닥을 정확히 잡는 연계금이 우리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호재는 이제 나오게 되면 레벨 단위 세게 들어올 거예요. 그 시간을 좀 잘 이겨내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는 올해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집중해서 올해는 꼭 돈 벌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돈 버는 전략은 주책 콜콜콜 12시부터 1시까지 꼭 시청하셔서 메모와 아이디어를 잘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아주 아이비 투자고요. 또 힘든 거 사셨는데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315원에 5%요. 올해도 되셨네, 그죠? 네. 벤처 투자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들은 이 이슈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네. 그거 아시죠? 그 테마의 시간에 놓쳐버리면 정말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 대선 때 많이 움직여요. 아시죠? 네네.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움직이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혹시 추가 매수 할 수 있으세요? 네, 그거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지금 추가 매수 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면 되고요. 이번에 잘 팔아야 돼요.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사이클의 주기라 그래요.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정책주가 일자리 관련주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아마 이제 반등이 세게 들어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3,500원 라인 있죠. 네. 여기가 이 냉다인이라 그래요. 어린아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 매집이라 그래요. 이 종목은 매집이 잘 돼 있어요. 하나, 여기 보면 둘, 여기 셋, 여기 넷.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한번 봐봐요. 가만히 봐봐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빠질 때는 어때요? 거래가 없죠. 네, 없어요. 그다음에 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때요? 거래가 잡아놓고 또 주가가 이렇게 급락 나왔어.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거래가 딱 들어오니까 또 이 자리 오죠. 그다음 또 거래가 없으니까 또 줄줄줄 흐르다가 최근에 또 급등을 하죠. 그래서 이건 세력주라 그래. 이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그 사이클, 이 사이클에 대해 이슈를 만들고 재료를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려요. 그게 이번 재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3,500원 나눠놓으면 매도하고 나오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잘 파세요. 네네. 알겠죠? 안 되면 매일같이 걸어놓으세요. 3,400원, 네. 3,500원 팔릴 거예요. 추가 매수 가격대는 어디? 여기 5일선 있죠. 5일선 살짝 깼죠? 네. 여기 봐봐. 이게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여기 거래가 들어왔죠. 네. 그다음에 거래가 빠졌죠? 그럼 여기와 여기에 딱 중간값이 오늘이에요. 요 자리예요. 여기 꼬리 살짝 들어왔죠, 오늘 여기. 네. 여기가 이제 세력 단가라 그래요.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에서 꼬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이 거래가 들어온 세력 단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네. 꼬리가 싹 들어왔죠? 그러면 이 자리가 맥점이에요. 그래서 이 조만간에 한 번 더 위쪽으로 칠 거예요. 바로 안 네. 치면 옆으로 횡보해요. 옆으로 네. 횡보하다가 강하게 드라이브에 걸 거니까 매수가를 잡자면 이제 봐봐요. 이제 딱 우리가 볼 때는 이제 20분 봉이라 그래요. 이건 코스닥 종목이고 시가총액 2,900억이면 얘는 어떤 봉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냐면 일봉에서 거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요. 그다음에 분봉, 20분 봉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20분 봉은 왜 그러냐면 1시간에 봉이 3개 나와요. 3이잖아요. 지금 네. 보면 어때요? 1시간 동안 봉 3개 나왔죠? 그러면 네. 이 봉은 강한 봉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사가지고 끌고 가보세요. 안 네. 빠져요, 여기요. 이거 탁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나쁘진 않으니까요. 네네. 지금 조금 5% 추가 매수해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 감사합니다. 자리가 저점 잡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5장에서는 좀 꼬리를 더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3,400원, 500원 요게 매도하는 전략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참고해서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네오셈이고요. 네, 네오셈 사셨어요? CXL. 네, 네, 네오셈이고 비중은 10%고 네. 평균 단가는 1,760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조건 네오셈 하면 CXL. 이게 딱 네,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죠? 그 오늘 네. 이제 CXL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이 관련주들이. 네. 맞죠? 그럼 이 관련주를 네. 장기로 보는 게 좋을까요? 단기로 보는 게 좋을까요?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래서 샀는데요. 네, 맞아요. 네, 아우. 왜요? 단가가 좀 높았는데 오늘 네. 아침에 네. 물타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1,760원이 됐거든요. 잘하셨어요. 갖고 가세요. 언제까지 갖고 가야 돼요? 얘는 13,000원? 13,000원이요? 네, 하반기는 CXL에 대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HBM에서 이제 CXL로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너무 걱정돼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CXL에 대한 경쟁이 붙었다라는 이 뉴스에 오늘 강하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 하반기에는 CXL 관련주 잘 봐야 돼요. 오키스전자, 네오셈 뭐 이런 종목들, 엑시콘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 종목은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에요. 그동안 이제 시장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근데 이 종목은 네. 많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많이 안 빠졌어요. 많이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아가도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13,000원 잡고요. 13,000원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3,000원 되면 한 5% 팔고요. 그때 네. 한번 전화 주세요. 근데 네. 이 종목은 되게 빨리 움직이는 거 아시죠? 예,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탄력이 엄청 세요. 여기 보면 한 번 움직일 때 상한가까지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여기 보면 상한가 잘 들어가죠? 예. 물량이 많지 않고 재료가 나오면 상한가 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거래가라 그래요. 오늘 거래가 바짝 들어왔죠. 장중에 네. 이 거래가 최소 요 가격을 보면 11,000원에 있잖아요. 거래가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11,000원 가격 잘 봐야 돼요. 이게 거래가 들어온다 그러면 얘는 네. 13,000원 팔 수 있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저는 DI. DI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3,700원에 10%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잘 사셨는데 직접 사셨어요? 근데 직접 샀죠. 근데 손해보다 이제 오늘 좀 돌아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얼마까지 보야 되나? 얘는 2차. 예, 얘는 얼마까지 보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한 16,000 얼마 부딪히는 것도 같은데. 네. 글쎄요. 한 17,000~18,000원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님 제가 낯익는 목소리인데 그럼요. 저 따라다니면서 방송 너무 반가워가지고. 맞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네, 많이 깜짝 낯익어서. 놀랐어요. 네. 거기 서울경제 진짜 영광이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이 자리는 2만 원까지 벌 수 있는 자리예요. 2만 원까지요? 이게 근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생각보다 못 갖고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네.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6월 하반기부터는 강하게 움직일 거는 전 봐요. 아. 일부러 눌러놓는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 하반기 7월부터 네. 12월 동안 17조를 팔았어요. 그래서 8만 원을 네. 5만 원까지 떨어뜨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에서 못 네, 올라가게 네.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네. 많이 매도하고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네. 가만히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을 삼성전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네. 그렇죠? 아니에요. 현대차를 제일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그렇죠. 그만큼 개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지겹다고 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마 2분기 이상 이제 좀 지나면 관세 영향이 네. 벗어나면 얘가 강하게 레벨업이 되면 이 반도체 소부장들은 다시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봐요. 이게 얼마 안 네.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모아가다가 2만 원에 팔 수 네.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고 또 실적 네. 베이스가 좋기 때문에 결국은 네. 시장이 반등 둬서 가는 업종이라고 하면 반도체예요. 네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이 더디더라도 조금씩 네. 이 자리를 모아가서 2만 원을 판다 생각하고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둘까요? 네, 놔둬요. 좀 더 살 수 근데 있으면 더 사세요. 중간에 걸리는 선이 얼마일까요, 대표님? 요게 딱 중간 자리예요. 아, 거기가. 네, 요게 중간 자리인데 이번에는 레벨 단위 높아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2만 원 오래 팔 수 있어요. 걸릴까요, 대표님, 그럼? 아니,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거래가 네네. 없잖아요. 근데 그치, 거래가 없이 거래가 올라가는 없어요. 거는 물량이 안 넣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반등이 세게 들어올 거예요. 그때 이제 들어올 때 파세요. 얘는 한번 움직일 때 한 10% 정도 올라와요. 이제 네, 탄력 다 있는 올라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탁 튀면 2만 원도 금방 올라오니 홀딩하고 가져가세요. 네.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 방송 잘 보고 네. 너무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챔 콜콜콜 많은 분들에게 시청하라고 꼭 권유 좀 해주세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진짜 서울 경제 진짜 완전히 그냥 대박 터졌네요.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CNC 인터내셔널 43,300원에 15%.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화장품 관련 중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중에 하나인데, 그죠? 여름에 화장품 간다 그래가지고 네. TV에서 얘기해서 샀거든요. 근데 잘못 네. 선정한 것 같아요. 얘는 네. 색조 화장인데 네, 맞아요. 선크림을 했어야 되는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손해는 안 볼 수 있어요, 이 가격.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과거에 얼마큼 올라갔나. 주식은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글쎄, 공평한가? 안 공평하다고 진짜 공평해요. 많이 올라갔으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이 종목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조금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예전에는 많이 올라갔던 많이 종목이에요. 올라갔어요.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식이에요. 정말 네. 부러움을 샀던 주식인데 고점 찍고 어때요? 이 좋은 것들 다 반영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사이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상승, 하락, 횡보가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들어와요. 요 안에 실적이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업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하면 하락하고 횡보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상승했죠. 하락했죠. 그다음에 지금 뭐 하는 구간이에요? 횡보. 네, 횡보예요. 그래서 무조건 주식을 살 때는 상승한 가격 있으면 하락하고 하락하면 무조건 횡보예요. 횡보해서 업황이 살아나거나 실적 베이스가 좋다고 하면 다시 올라가고요. 근데 횡보해서 이 회사에 모멘텀이 없다고 하면 밑으로 더 빠져요. 네. 그런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 가격이 어디냐?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요? 네, 5만 원까지는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데스켓 바운스라 그래요. 이거 팍 빠졌다가 팍 튀어오르는 가격이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은 조금 더 사서 5만 원을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 보지 말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서 화장품 관련주는 순환매가 돌아와요. 지금 최근에 네.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저번 주부터 살살 움직임이 있거든요. 바닥 잡았거든요. 그럼 이것도 같이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5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추가 매수해서 5만 원 온다 그럼 탁 팔고 나오면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제일제당. 이거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어갖고 만두 이슈가 있잖아요. 중국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 가격이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CJ 제일제당은 사이클이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을 잘 보는 상황들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24만 4천 원. 비중은 몇 프로인지는 잘 안 보여. 5%. 추가 매수하세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대형주는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예요. 위치에서 얼마만까지 올라오냐라는 것들인데요. 이 가격은 추가 매수하셔서 여기 위에 언더백이라 그래요. 이 머리라고 하거든요. 여기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기는 이 가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추가 매수해서 손해볼 자리는 아니에요. 27만 원을 판다 생각하고 이 공간을 우리가 트레이딩하면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서 27만 원, 26만 8천 원 라인에 매도한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LG 이노텍이요. LG이노텍 사셨어요? 네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밀렸는데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좀 아쉽죠?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만 6천 원에 15%요. 좀 약간 높네요. 그죠? 근데 이 정도 괜찮았었는데 그 반도체 과세고 뭐 이런 거 나오면 관세 때문에 이런 거 하면서 푹 떨어져가지고요. 좀 속상하시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기다려야죠 뭐. 예, 1번 기다린다. 2번 더 산다. 어때요? 지금 이 가격에 더 사도 괜찮아요? 왜요? 싸잖아요. 싸긴 하죠. 제가 산 거보다 훨씬. 그렇죠. 싸면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일단은 LG이노텍 같은 건 변동성이 있어요. 아시죠? 네. 한 번 움직일 때 막 10%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갖고 있었으면 올라가요. 느꼈죠. 또 빠질 때는 몇 프로 빠져요? 10%도 빠져요. 네. 그만큼 변동 세요? 안 세요? 세요. 세요. 센 종목이라고 우리 이해하고 16만 네. 원에서 13만 원 빠졌어요. 변동성 네. 세게 들어왔어요. 근데 잘 봐봐요. 여기 보면 월봉이라 그래요. 주가라는 것들은 한번 매도가 세게 되면 봐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꼬리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여기 한번 보면 월봉에 보면 이렇게 꼬리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여기 딱 꼬리가 있죠. 네. 꼬리가 있다는 건 누가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맞죠. 싸니까 산 거잖아요. 그럼 네. 이 가격이 일단 저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이 가격에는 누군가 샀어요. 외국인 기관들이 메이저들이 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잘 봐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삼성전기, LG이노텍, SKC 이거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근데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실적 베이스가 좀 안 좋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기대해서 하반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게 이제 유리기판 쪽이에요. 그래서 하반기는 이제 상반기에도 유리기판 쪽이 되게 잘 갔거든요. 작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유리기판이었었어요. 뭐 LG이노텍, 삼성전기, 필옵틱스 막 이런 종목들이 막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관세 영향에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의 테마를 우리가 본다면 유리기판 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가격에 쌀 정도면 조금 더 사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 안 좋게 오늘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좋은 게 반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끌고 가서 이 가격이라면 좀 끌고 가세요.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는 19만 원, 20만 원까지는 가져간다 생각하고 끌고 가면 돼요. 이런 대형주 하반기 때는 될까요? 네? 하반기 때는 네. 이거 하반기라 해도 한 달이면 며칠이에요? 30일이지만 이거 장으로 시작하면 20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30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며칠이요? 20일. 20일이요. 두 달은 40일. 3개월은 90일이 아니라 60일이에요. 60번만 잡으면 돼요. 그렇죠. 60번 60번만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반기부터 움직이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대형주 들어가야 돼. 이게 심리적인 안정이에요. 30일로 생각하면 너무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0일서 보면 두 달 후면 이제 하반기예요. 6월이잖아요. 그럼 40번만 자면 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좋아져요. 그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일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좀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 가격에도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 저는 이거 사요. 네,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싼 거를 사야 되는 거예요. 대형주는 시가총액 이런 것들은 싼 거를 사서 우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나는 가격들이 있거든요. 그럼 꼬리에 들어와요. 여기 보면 이 주봉이거든요. 여기 보면 또 꼬리 들어오죠. 여기 안 빠지죠. 이 자리를 3주 동안 안 빠져요. 그건 뭐냐면 여기는 자기들이 손익분기점이에요. 여기 오면 꼬리 들어오고 여기 음봉 나왔고 오늘 또 꼬리 들어와요.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메이저들이 손해 구간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요. 자기는 손해보니까 여기서 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점이라 그래요. 3주 동안 13만 5천 원, 6천 원 지킨다는 거는 이 가격에 저점일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알겠죠?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5천 원 정도 내려왔을 때 안 사고 지금 사도 괜찮아요? 지금 사도 돼요. 예.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늘려서 좀 끌고 가보세요. 엉덩이 무겁게. 알겠죠?
아, 네, 예, 건강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제가 강연회가 있고요. 강연회는 토요일 날 부평에서 있고 일요일은 대구에 있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올라왔습니다. 나타났죠. 예, 올해는 시장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2시부터 1시에 주챔 콜콜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는 종목들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로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곡 투자 기억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